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영상을 만들어 드리려고 조사 중에 있는데, 여전히 이제 뒷구멍들이 있거든요. 투기 세력을 방치하는 뒷구멍들이 여전히 있고, 또한 품목별로 지금 조용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빌라는 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집값 대비 월세값의 수익이 한 5%가 훌쩍 넘어가는 7%에서 10%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수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빌라 가격이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수요가 없어지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역의 빌라를 너무 많이 떨어졌다면은, 그동안 오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더 많이 떨어졌다면은, 그리고 위치가 좋다면은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유리하다. 예전에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하니까는 지금 종부세를 80%로 올리는 와중에도, 60에서 80% 올리는 와중에도 지금 이번에 혜택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런 것도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주택하고 빌라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 이런 것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투기 세력이 어떻게 이동하게 될지를 한번. 근데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값 대비 월세를 보고 그 위치가 역세권이고 정말 좋다, 빌라 후줄근 하지만은, 후줄근 하면은 하고 위치가 좋으면은 재건축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지역은 이미 비싸긴 하지만, 제가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굉장히 경고함에도, 가격이 싼 빌라까지 제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더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이제 일부 지역이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체류형 쉼터, 개인적으로 상당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작은 농지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창고를 짓고 이렇게 완전히 농지 중에 일부를 완전히 완화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아주 크진 않습니다. 완전히 보호지역 같은 데가 풀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복잡해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늘어나긴 늘어났어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제가 늘 뭐라고 얘기하죠?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안 한다. 지금 보세요. 다주택가는, 제가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이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던 이유는,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투기를 막으려면 지금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인 700채거든요. 700채로 하고, 법인은 몇 채 가지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나 그들이 투기의 주체인데, 그러면 한 100채 가진 사람이 팔 때 양도세를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100채 그런 기준도 없고, 3주택 이상, 2주택 이상 거기까지만 있는데, 그조차도 계속 유예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올해도 유예가 됐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그죠? 내년 5월인가 6월까지 또 유예가 됐고, 이게 꽤 오래됐단 말이에요. 문통 때부터. 뉴스에는 윤석열 정부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예전에 문통 때도 유예가 됐어요. 제가 그래서 비판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문통 때 보면은 조정지역을 정하고 막 규제할 것처럼 해. 임대사업자는 거기서 빼줘. 법인 만들면 빼줘. 그러니까 다 투기한 애들이 다 임대사업자 법인 신청해. 그것도 별로 어렵지 않아. 그죠? 게다가 19년도던가 20년도던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때 또 이걸 다주택자 요 중과를 또 면제를 해줍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다주택자가 많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명령을 합니다. 좀 팔아라고, 명령이라기보다는 권고를 하면서 그 시기 때에 중과를 면제해줬습니다. 제가 그때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국회의원들 양도세 안 내게 해준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기 세력 입장이 돼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데, 그럼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계속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오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유예를 그만하는 때가 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2년 새에, 한 2, 3년 새에 이게 유예되는 기간 동안에 양도세 중과 안 받기 위해서 그거를 계속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삐끼를 해야 돼. 그래야만 사람들이 속아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도 동반하면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대사업자나 법인한테 이런 규제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종부세는 지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도 보면은 합산 배제니 뭐니 거기에도 이제 뒷구멍에 대한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하려고 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정책을 막 내놓으면은 그러면서 뉴스에는 부동산 규제처럼 나와. 근데 얼마 안 있으면은 해당의 장관이든 아니면은 공무원 그쪽 애들이 다 뒷구멍을 또 다 내버려요. 그런 식이야. 그래서 근데 이런 식의 상승이 이제 대출 이자랑 이런 거에 대해서 막히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갈 때까지 가서 결국엔 이렇게 되면 급락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 하향은 지금 물 건너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더 오르겠네요. 그럼 매수해야겠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22년도부터 왜 하락했냐면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나 요 예외를 2020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때부터 바꿨잖아요. 그래서 21년을 거쳐서 보통 그래도 1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거 플러스 대출 규제 플러스 그러니까 거의 말년에 대해서나 조금 일을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윤석열이 풀어헤치면서 규제를 하면 더 오른다는 이상한 논리. 규제를 안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그거에 속은 거죠. 그죠. 국민도 속고 윤석열도 속고 풀어헤치니까 어때요? 다시 오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종부세 이거보다는 이게 대단히 필요하거든요. 그죠? 1인 100채, 법인은 아마 1000채 넘게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치인 카르텔들이 둔촌주공이나 그런 거 재건축한 거 분양을 성공해야 되니까, 그죠? 아파트 분양 성공을 해야만 그 카르텔이 있거든요. 정치인들하고 이 카르텔이 먹고 사니까. 이게 다 자기들의 이익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국엔 나라를 망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빌라도 있는데 굳이 아파트? 그리고 상가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해서 많이 떨어질 텐데 제 생각에 아파트만 잘 피하시면은 또 투자할 좋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인천 지역을 좋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그 빌라 엄청 떨어진 지역들은 아마 작년월에 저라면 매입을 했을 겁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지 못한 것은 빌라가 지역마다 지금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빌라를 사라 그렇게까지 말씀 못 드렸지만은 어느 지역처럼 집값 대비 월세가 상당히 나오는 지역이라면은 제가 사도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파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빌라도 좀 재미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파트를 부동산을 꼭 사야만 한다면, 자가를 가지고 싶다면 이라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바고요. 빌라 투자에서 1년에 월세 수익이 10%면은 그거는 5년만 해도 절반을 건지잖아요. 그걸 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